나쁘지 않을 것 같던 알트코인들의 조정이 좀 오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조정을 강조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장입니다. 오후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알트가 좀 쉬어갈 때가 됐다. 이게 이제 보세요. 이런 식으로 키 맞추는 게 계속 되고 있거든요. 뭐 에이셔 같은 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코인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은 괜찮은데, 보시면 뭐 이런 것들처럼 요 이동평균선 밑으로 캔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되고 요 중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올라오죠. 얘가 어느 정도 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적어도 어느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만 이게 이동평균선들이 만나고 위에서 올라타고 추가 상승하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때마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웠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도미넌스가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점. 그죠? 과도한 이 눌림을 이겨내고, 이제 너무 그 과도한 눌림 때문에 이제 계속 떨어질 줄 알았던 도미넌스가 반등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반등을 해도 이렇게 가려고 하는 반등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뭘 보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올라가면서 계속 이제 추세를 위로 갔다면, 지금은 사실 냉정하게 추세를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추세를 이탈한 상태라 요게 반등이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지거나, 아니 뭐 좀 더 가면은 이 정도로 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그냥 조심해야 된다 정도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알트들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정리하고 현금을 늘리라고 제가 주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해놓으셨으면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보면서 코인을 다시 줍줍하면 된다. 언제 줍줍하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요 캔들이 몇 개 더 가도 돼요. 그죠? 제가 뭘 자꾸 좋은 예시로 들었습니까? 도지코인. 도지도 보면은 얘가 이제 요 밑으로 간 다음에 빠르게 말아올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박스권 안에 있는 구간들을 계속 얘는 유지하면서 있단 말이죠. 이게 며칠이에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거의 한 2주 넘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얘가 자체적으로 조정이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은 뭐 2주가 오지 않더라도, 비트가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건 안 오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 보시면 뭐 이런 애들처럼 크레딧 같이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중기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이 단기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장대 양봉이나 이런 걸 나오면서 가든지, 아니면 이동평균선 이렇게 만났을 때 캔들이 여기서 위치해가지고 올라가든지. 여기 위치하는 캔들이 뭐냐면 좋은 캔들이 예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수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느낌. 여기서 이제 올라타게 되는 거죠. 올라타면서 지켜지면은 그 다음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실패하면은 또 횡보나 이런 계단식 하락 같은 걸 더 하면서 기간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일봉상으로 보면 수위 자체는 나쁘지 않잖아요. 수렴을 하는 형태고 이동평균선을 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까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크레딧 코인 같이 이런 모양을 내는 애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얘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서 이런 구조적인 모양을 만들어내고 요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시황이기 때문에 뭐 급할 거 없고요. 그냥 천천히 하면 돼요. 우린 어차피 현금 비중도 늘려놨죠. 도미넌스 오를 것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비중을 거의 9대 1대 9로 맞춰놨다고 했다가 조금 늘려도 상관없다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대비 다 한 거예요. 뭐 더 이상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현금 100% 간다던가 뭐 현금 뭐 80%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오히려 저점을 사람들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이 만약에 갑자기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아마존 찌라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만약에 정말 됐다 했을 때 장대 양봉을 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 못 쫓아가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는 거 정도는 나의 심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실제로 개수를 늘리기 위한 줍줍 두 가지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현금이 높을 때는 이런 움직임이 됐을 때 대비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어쨌든 큰 고래들이 던진 것과
그 다음에 물량을 좀 분배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좀 횡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저는 좀 횡보의 입장을 좀 더 강력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저는 횡보를 하는 구성으로 가서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멤버십에서도 이렇게 그죠? 현금 비중 및 코인 포트폴리오 조정해놨기 때문에 원칙대로 순리대로 가면 된다. 겁낼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인치 네트워크도 잡았잖아요. 익절까지 했고 이거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왜냐면 주말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신규 픽을 좀 자제하고 있었는데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게 차트가 좋아서 냈더니 오늘 아침까지 올랐죠. 그리고 타겟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조정이 왔으니 어쨌든 뭐 대응할 건 다 대응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에서는 제가 좀 큰 틀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밥상을 차려준다 그러죠. 밥상을 차려주는 정도로 하는데 멤버십으로 오면은 어떻게 한다? 다 떠먹여준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고 어디 손절하고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싹 다 짜줘요. 여러분들 멘탈까지 다 잡아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질문 같은 것도 답변해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혹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링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두 가지 링크 다 여러분들의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변경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방 이번에 눌림에도 잘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서 혹시 모르는 리스크 관리까지 해냈는데 이게 지금 딱 550까지 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2차 타겟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물도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런 장세에서는 정말 급락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보면은 이거 1시간 봉에서 위아래로 이런 무빙 있죠. 이거 진짜 미치는 무빙이거든요. 또 심지어 요게 요 포인트가 지금 하나 둘 셋 다 어려운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는 잘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상승장이 끝났다는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알트코인도 잘 가고 있고요. 알트코인 사이클도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트럼프 대선 승리를 기점으로 미국은 비트코인을 키우기로 작정을 했다. 연준, 블랙록, 재무부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조정이 좀 끝나면 다시금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남겨드렸는데 환율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주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지난 영상을 보시면 환율에 대한 언급을 한 영상이 있어요. 예전 몇 년 전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쯤에 아마 제가 찍었을 거예요. 2023년쯤에. 그죠?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요 수렴 있죠? 이때가 끝나고 이 튀어오른 게 IMF인데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브프라임이고요. 이렇게 두 개인데 자, 요때 수렴의 이 길이보다 지금의 이 길이가 훨씬 길죠? 그쵸? 근데 이게 IMF부터 시작된 이 고점을 쭉 이은 거, 저점을 쭉 이은 것이 커다란 수렴이 되는데 이 수렴을 언제 뚫었냐면은 요때 뚫었어요. 2022년에. 2022년에 한번 뚫고 1,400원대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과도하게 팍 내려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연결한 추세선에 리테스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쓰면서 방어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방어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려갔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러한 움직임을 제가 봤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 예전 영상 시나리오처럼 여기서 리테스트하고 찬찬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율은 엄청난 리스크예요, 여러분들. 정말 리스크고 근데도 우리가 지금 어쨌든 역푸잖아요. 역푸고 달러가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정말 해외 거래소를 보내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에요.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이게 김프가 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역푸 때 사서 해외 보내고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환차익도 먹고 프리미엄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해외 거래소를 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설명란에 있는 해외 거래소들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로 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 예전부터 계속 국장은 좀 당분간은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는 정말 괜찮다고 옛날부터 많이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스탠스가 유지입니다. 근데 뭐 미국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저도 이제는 그냥 코인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만약에 다 끝나게 되면 한번 대규모 리세션이 올 것 같은데, 그때는 좀 보다가 뭐 국내 거래소가 상황이 좀, 국내 거래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국장이 상황이 좀 나아진다 하면은 그때 하는 거고, 아니면 뭐 다시 미국 주식 하던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그 상황까지 예측하기에는 조금 뭔가 불확실성이 많아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그때부터는 사실 꽃놀이패라, 지금은 우리가 코인을 열심히 해서 큰 돈을 벌어서 고점에 잘 나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내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꽃놀이패를 쥐고 그냥 재밌는 하루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투자도 유리한 지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좀 우리가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자 생각을. 대신에 이 환율 오르는 게 어쨌든 제가 옛날부터 이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치 않으니 이 상황에 우리는 좀 더 높이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배제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보면은 1,500원대, 1,600원대, 1,600원, 1,800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까지 가는 게 사실 무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수렴이 되면,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리플도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도지 얘기하면서. 리플릭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리플이 옛날 차트가 어디 있지? 네, 여기 있죠. 비트 스탬프. 자, 이런 거 보면은 제가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자, 이렇게 남겨드렸던 게, 리플릭스에 얘가 올라가고 횡보 상승, 횡보 수렴 상승 할 거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죠? 근데 어쨌든 이 페이크 친 것까지 도지랑 똑같아요. 도지 업비트 BTC 차트 보면 똑같거든요. 근데 리플릭스에서도 도지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수렴을 돌파하니까 얘가 지금 이 정도 부근까지는 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때 부근이라고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인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환율의 값이 아까 봤을 때 1,600원이니까 이런 자리들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고, 그다음 코인의 상황이 이렇고, 외부의 자산시장 상황이 이러니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코인에 집중을 해서 이번 장에 참 진짜 최대로 많은 수익을 거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번 장은 아까 이걸 보셔서 알겠지만 미국 자체에서 판을 그냥 키우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상황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가는 길이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개미가 늦게 붙기 때문에 항상 고점은 개미가 다 들어와야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수록 사이클이 길어지니까 좋은 거다, 아니면 가격을 더 빨리 올릴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냥 천천히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제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그냥 원칙 지키면서 계속 그냥 가주는 그런 모습만 해도 정말 잘 대응하게 될 거예요. 알아서 그러면 국내 상황이라던가 해외 자산시장의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다 맞춰질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것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코인 시장 떠나지 말라, 그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게, 결국은 다 일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와닿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좋은 사람 되겠다고 영업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개미가 들어오면 시장은 끝납니다. 개미가 다 탈 때쯤 되면 시장이 끝나요. 그쵸? 지금은 그래요. 오히려 긴축이기도 하고, 그리고 금리도 높고, 연끌 사이클 한번 겪었고, 그리고 코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코인을 안 해요, 지금은 별로. 근데 나중에 되면 이들이 모두 코인을 들어와서 할 때가 돼요. 빚이 안 나오면 내 자산을 팔고, 빚이 안 나오면 제2금융권을 가고, 제2금융권이 안 되면 제3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뭐 내 거 팔겠지. 그래서라도 결국은 다 들어오니까 코인 시장 자체는 이전보다 돈이 들어올 구석이 더 많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해서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다. 근데 그 과정에서 1차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냥 쉬어가는 단계일 뿐이다라는 게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논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혀 문제될 거 없고 그냥 조금 횡보를 할 수 있다. 그 정도. 근데 횡보를 하게 되면 또 개미들 지루해가지고 다 나가거든요. 그럼 그거 자체로 개미 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도 제가 코인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매집해라고.
근데 이때보다 이미 고각 상승의 궤도로 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조정은 없습니다. 기간 조정은. 그래서 뭐 길어야 한 3주? 2주? 이 정도면 끝나요. 길면은. 그래서 근데 그 기간 동안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잘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상승장이 끝나려면 멀었다. 왜냐면 붙어서 이렇게 막 비비는 구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막 붙어가지고 비빌랑 말랑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도 이미 도미넌스의 고점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도미넌스가 반등하는 자리다. 근데 이건 이제 보면 월봉이잖아요. 그래서 월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음봉이 연속으로 뜰 거예요. 다만 중간중간에 이러한 꼬리를 다는 움직임들, 기술적 반등을 하는 움직임들, 한 달이라는 거는 30일이에요. 이 30일 과정에서 한 5일 정도가 조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자리인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 좀 더 우리는 시장을 여유롭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 쫓기지 않고 내가 심리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가 30일 동안 82만 개를 매도를 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다.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단기 고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트들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횡보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 횡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일자로만 가는 게 횡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횡보예요. 어쨌든 일종의 박스권을 쳐놓고 그 자리에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런 게 횡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마이너스 10%, 15%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때다 싶어서 그냥 막 시장가로 매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천천히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 후에 현물 ETF에 14조 원이 순유입이 됐다. 이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가 3.9조 원이 순유입이 됐고 역대 두 번째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오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이 정말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좀 힘을 빼주면서 가면은, 그러니까 개미를 털면서 가면 더 높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개미들이 학습이 돼서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죽고 난리 나거든요. 그럼 그때가 오히려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조정을 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도 조정이 온다고 보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저는 수렴이 될 것 같다라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자가 4만 1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구독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요. 목표는 10만입니다. 6만 명을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